예, 안녕하십니까. 가정망상 세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예, 오늘은 그 어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존재계의 그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어떤 그 우리 존재계의 그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내용을 모르면 수행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을 때 우리가 방향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수행해 나가는 것이 그 목표를 향해서 정확히 발을 딛는 것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어떤 그 큰 그림을 못 보고 자기 나름대로 이럴 것이다 하고 해서 걸어갈 적에 그것은 옆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앞으로 가야 되는데 많은 걸음 걸었지만 결국 이것이 방향성이 앞을 향한 게 아니고 옆으로 향할 때 자기는 앞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부산을 가는데 그 강릉을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그 크게 보면 그 정신계와 이제 물질계로 돼 있죠. 이거는 뭐 부정할 사람 없을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이제 정신계라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대칭관계로 돼 있어요. 즉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인 것은 선이고 육체적인 것은 악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 요 선악은 대칭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게 대칭 구조로 돼 있느냐? 이 말은 다르게 하면 정신세계의 끄트머리는 뭐냐면 본성이라는 전체성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식이 아직 육체에 머물 때, 육체에 머무는 것까진 좋은데 거기에 탐닉을 할 때 이게 이제 악이 되는 거예요. 왜 악이 되느냐? 여기서 탐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못 틀었을 때, 그래서 계속 그 물질계로만 우리 의식이 향할 때 이건 역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은 본성과 육체 물질계는 그 대칭으로 돼 있느냐면 우리가 그 영원한 거예요. 본성은. 근데 그래서 물질계로 오면 이 유한한 육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육체가 그, 그 본성을 닮아서 영원성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생명에 관련된 건데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죽기는 싫은데 죽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좋아서 인정하는 게 아니죠. 싫어도. 그러다 보면 이 육체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개체 자체는 영원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류의 종은 영원하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자기 이제 쉽게 얘기하면 후손을 두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에서 이 육체는 우리에게 이제 그 섹스로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개체는 죽지만 우리 육체는 계속 영원한 거죠. 종의 개념으로 보면. 이걸 선택한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이 육체 안에 들어와 있는 영이 그 본래의 고향인 본성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그 가는 길을 잊고서 육체에 탐닉을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백두산을 가야 되는데 지금 한라산 쪽으로 지금 나치파를 돌리고 계속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우리는 어떤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얘기하면 그것은 에고로 봤을 때는 그 영혼은 과거로부터 미래로 계속 이어지는 시간 개념이겠지만 그 본성 입장에서 볼 때 언제나 현재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영혼이라는 개념을 써도 에고가 보는 영혼은 시간적 흐름 직선적인 개념이고요. 본성에서의 영혼이라는 것은 그 현재 즉 점의 개념이에요. 직선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현재가 영원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언제나 현재에 머무른다고요. 근데 우리의 그 생각은 계속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걸 번뇌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생각을 잡아서 현재에 영원히 머물게 해서 본성과 같이 이렇게 그 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이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 언제 현재에 머무는 것이 본성인데,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그 이 육체적인 삶에서는 이것이 대칭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즉 느낌을 추구해요. 왜냐하면 느낌은 항상 현재란 말이죠. 느낌이 과거 미래 없잖아요. 느낌이 과거 미래 이게 있다고 그러면 노벨상감이죠. 설사 우리가 어떤 과거의 느낌을 현재에 가져온다 그래도 그 현재에서 다시 그 느낌으로 들어갈 때는 그건 현재예요. 그러니까 과거 미래는 생각이 가져다주는 환상이고 착각이라고요. 우리 완전히 현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고가 그래서 이 그 항상 그 에고도 현재에 머물라 그래요. 근데 머물 수가 없어요. 과거 미래로만 왔다 갔다 해. 생각이 현재에 머물면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요. 현재는 멈춰져 있는 건데 어떻게 거기서 생각이 되겠어요? 생각은 시간을 두고 흐르는 건데. 그래서 느낌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느낌은 항상 현재잖아요. 그러면 육체가 현재로 들어가는 방법은 뭐냐? 그랬을 적에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정신적으로 느끼는 그 존재감도 현재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자극이 갈 때도 이것도 현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극을 통해서 현재로 들어가는데 그 우리의 그 영원한 고향인 현재라는 고향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우리가 이제 술을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술이 먹으면서 이 목줄을 타고 이렇게 짜릿하게 이렇게 쫙 흘러 들어갈 때 그 순간만이라도 그게 그 느낌을 타고 현재에 머무는 거예요. 그 짜릿한 느낌을 느낄 때. 참 안타까운 거죠. 영혼의 자식이 물질계에 와서 그 순간에 그 느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술잔을 기울여서 몸을 부셔가면서도 그 현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그 육체가 갖고 있는 그 본성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담배를 피우잖아요. 담배를 왜 피우는지 보세요. 스트레스 풀라고 한다는데 그건 인간적 해석이고 또 근원적인 해석은 이 과거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다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현재고 거기에는 스트레스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육체 그 가장 그 밑바탕 그 의식에서는. 그래서 담배를 피움으로써 목에다 자극을 줘가지고 그 연기가 주는 그 자극을 잠깐 맛보는 거예요. 그 맛보는 순간만큼은 현재에 머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정확히 아셔야지 그 우리의 중독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뭐 목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뭐 먹는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현재로 이제 맛을 느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래서 맛있는 미각에 또 이제 빠지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니면 아까 이제 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부길의 마찰이란 말이에요. 남자 성기와 여자 성기에. 그러면서 거기서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 속으로 잠깐 이렇게 들어가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이 이제 오르가즘에 올라왔을 때는 이제 극렬한 쾌락을 느끼는 거죠. 완벽하게 우리를 그 순간으로 빨아들이잖아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현재 의식이라고요. 이런 어떤 인간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뭘 뜻하는 건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현재 의식에 우리의 존재의 고향인 본성인 하나님의 나라에 잠깐 갔다 오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이것이 조금 더 이제 발달을 하면 발달이라는 개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낚시를 가서 손맛을 즐긴다든지 이것도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붕어하고 할 때 밀고 당길 때 손에 느낌이 올 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명상은 뭐냐면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를 그 본성으로 데려가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머물게 하면서 우리를 몸과 마음을 타락하고 끝없는 허무감에 그 순간은 잠깐이지만 또 그 시간이 지나면 술 먹고 그 다음날 잠깐의 쾌락 때문에 하루 종일 이렇게 숙취에 이제 이렇게 고생하는 수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정답이 아니다. 근원적인 행복은 뭘까?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명상은 이렇게 본성에 원래 갖고 있는 영혼성과 본성이 갖고 있는 원래 즐거움 여기로 이제 안내해 주는 거죠. 그런데 본성에서 갖는 영혼성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항상 여기에 머물지 떠나질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칭이 돼 있단 말이에요. 대칭이 돼 있는데 특성이 있어요. 이 본성의 즐거움은 영원한 거에 비해서 요쪽 육체에서 주는 현재에 들어가는 문의 이 즐거움은 잠깐이에요. 순간. 그래서 영혼과 순간이 이렇게 대칭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본성이 주는 즐거움은 아주 섬세하고 여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 쪽에서 오는 즐거움은 상당히 자극적이고 쾌락적이에요. 다시 조합을 하면 뭐냐면 육체 쪽은 순간적이면서 쾌락적인 거고요. 이쪽도 반대쪽 끄트머리인 본성은 영원하면서 여여한 즐거움이에요. 자극이 아니에요. 이쪽은. 그러면은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자극적인 거에서 여여함 쪽으로 점점 이동이 되는 거고요. 또 시간적으로 말하면 여기서는 순간적에서 영원적으로 점점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 어딘가 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삶의 즐거움과 행복은 시간과 질에 있어서 어떤 겁니까 했을 때 저는 순간적이고 자극적입니다 하면은 요 육체 쪽에 있는 거고요. 한 10분 정도는 이렇게 항상 즐거울 수 있고 좀 자극적이진 않지만 좀 이렇게 재미있는 즐길 게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본성 쪽으로 좀 이렇게 옮겨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진화의 척도를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감각의 자극적이냐 어느 정도 부드러우냐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삼고 있는 그 즐거움들이 어떤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영적인 어떤 진화의 척도가 될 수는 있다. 참고로 할 수 있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랬을 적에 이제 우리 수행자는 궁극의 영원하면서도 여여한 즐거움 쪽으로 우리는
가고자 수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그 느끼는 감각도 틀린데 육체적인 그 감각은 그 무명촉의 대상이에요. 무명촉이라는 건 뭐냐? 안이비설신 오감. 그래서 나의 그 삶의 어떤 의미가 이 오감 쪽에서 내가 찾고 있는 거면은 아직도 육체를 떠나질 못한 거예요. 본인은 뭐 자기를 얼마만큼 평가하든지 간에 이런 기준 하에서는 아닌 거죠. 나의 삶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어디 여행하면서 즐겁게 사는 거야. 이거는 오감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여행이라는 거는 이제 즐거운 거 보고, 이 눈으로 즐거운 거 보고 혀로는 맛있는 거 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노년을 어떻게 설계하십니까 하면 노년은 지금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거는 그 사람 수준에서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7, 80평생을 살고 가면서 어느 정도 삶의 철학이 들어오고 어떤 가치를 추구할 나이에 아직도 여행이라고 하는 거가 자기의 그 마지막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것은 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딴 거라면서 그걸 이렇게 뭐 곁들여서 좀 여행을 하고 싶은 거는 이해가 가죠. 근데 저는 온 세상을 다 다니고 싶어요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가치가 이게 그 물질적인 감각 기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정신 쪽으로 더 올라가면 이제 본성 쪽이죠.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무명촉이 아니고 명촉으로 보는 거예요. 명촉으로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 느끼는 그 도구도 완전히 틀리다. 물질적인 거는 역시 물질적인 그 우리의 육체적 감각 기구를 통해서 느끼는 거고, 이 정신적인 거는 정신적인 어떤 그 도구인 명촉, 마음의 촉입니다. 그걸 통해서 느끼는 거라서 이렇게도 분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큰 틀을 가지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뭐 어떤 그 뭐 판단과 기준을 내놓고 수행에 뭐 그 각 단체들이 자기네 그 단체 장점을 얘기해도 내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다시 조금 마지막으로 좀 또 정리를 해드리면 맨 왼쪽에 육체 쪽은 육체가 있고 그 위에 기체 에테르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감정체가 있고 그 위에는 이제 멘탈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는 뭐 이제 부딪체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간한테는 아직 안 드러난 거고요. 일반인들한테. 또 요렇게 해서 내가 어느 체의 그 즐거움을 주고 있느냐도 여러분들이 또한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툴이다 이런 거죠. 자, 이 정도 했으면은 그동안 뭐 전혀 문외한 같으면 명상에 대해서 문외한 같으면 좀 낯선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뭐 가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또 수행단체 수행 기법을 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를 하면은 어떤 기존에 있었던 구슬들을 이렇게 실에다 끼워서 이렇게 방향성 있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좀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나 싶네요.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